당신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온 음식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그 평범한 한 접시,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그 메뉴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응급실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지켜본 한 의사의 절박한 외침이자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생존 매뉴얼입니다. 증상 없이 조용히 다가와 심장을 멎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즐겨온 음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에는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은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이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해치는지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 또한 맛있는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고 환자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입에 넣는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혈액 속에 기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환은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말 그대로 혈관이 병드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혈관도 그런 식으로 막혀갑니다.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뇌에 피가 가지 않으면 어지럽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런 증상 없이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위험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먹어온 음식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예전처럼 육체 노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던 시절과 달리 현대인은 운동량이 적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와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절실한 조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곱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곱창은 맛있고 철분도 많아 스태미나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곱창 한 접시에 숨어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3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인 300mg을 단번에 초과해버리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보통 곱창집에서는 한 번에 200g에서 300g까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박할아버지께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곱창을 즐기셨는데 3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295로 급격히 상승했고 LDL 콜레스테롤은 210까지 치솟았습니다. 곱창이 위험한 이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뿐만이 아닙니다. 곱창에는 포화지방이 매우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료입니다. 처음에는 혈관벽에 얇게 붙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듯이 혈관도 막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곱창을 구워 먹을 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생기는 이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최악의 물질입니다. 여기에 소주 한 잔까지 곁들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시켜 곱창과 만나면 혈관에 이중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곱창을 평생 못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곱창을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같은 단백질이라면 등푸른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포화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여 건강한 식단에 적합합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의 맛은 3분, 건강은 평생입니다. 곱창의 고소한 맛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몇 분의 즐거움을 위해 평생 혈관 건강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완전 식품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달걀 노른자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186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이 300mg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달걀 2개만 먹어도 거의 하루치를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2개를 기본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챙겨드렸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총 콜레스테롤이 310까지, LDL은 23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 식습관이 특별히 나쁘지 않았음에도 오직 달걀 노른자만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달걀 속 콜레스테롤은 식이성 콜레스테롤로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특히 고령자일수록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큽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절해주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기름에 붙여서 프라이 형태로 먹는다면 포화지방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다고 달걀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흰자만 드시는 겁니다.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고품질 단백질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 달걀 2개를 드신다면 노른자는 1개만 섭취하시고 나머지는 흰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두부나 콩나물, 생선처럼 다른 단백질원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 고지혈증 환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메뉴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두부를 으깨서 양파,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볶아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다른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과 같은 날에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달걀을 드셨다면 고기, 오징어, 새우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달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섭취 방법과 양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도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식이 조절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건강식품이고 혈관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견과류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선 치매 예방과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마다 호두, 아몬드, 땅콩을 한 줌 이상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견과류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입니다. 호두 10개는 약 300칼로리, 아몬드 20개는 280칼로리에 달하며 이는 밥 한 공기의 열량과 맞먹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최할아버지께서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아침 견과류를 챙겨 드셨는데 견과류만으로도 하루 8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식사까지 합치면 하루 전체 칼로리는 급격히 증가했고 그 결과로 체중은 3개월 만에 5kg이 증가했고 중성지방 수치는 150에서 290으로 급등했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지만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의 종류보다는 총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소금이 들어간 짠 견과류, 설탕으로 코팅된 달콤한 견과류, 기름에 볶은 바삭한 견과류 등은 모두 나트륨, 당분, 나쁜 지방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견과류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를 철저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 아몬드는 5, 6알, 호두는 3, 4쪽, 땅콩은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그것도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다른 기름진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견과류를 섭취하셨다면 고기나 생선은 튀기거나 굽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견과류를 식사 후 간식으로 먹지 말고 아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 대신 견과류 소량과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시면 칼로리 과잉을 피하면서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견과류는 약입니다. 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의 좋은 성분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아마씨나 치아씨드 같은 씨앗류를 소량 섭취하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과 균형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혈관 건강을 회복하고 피 속의 기름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와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혈전을 예방하고 혈압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할머니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이었는데 제가 권유한 대로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신 결과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10으로 낮아지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단, 생선을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방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되도록 기름 없이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 섬유가 들어있어 LDL 콜레스테롤을 5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약 30g, 밥 반 공기 정도의 귀리를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귀리죽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귀리 특유의 향이 거슬릴 경우 계피나 생강을 약간 넣으면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이 좋으며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콩 25g, 즉 2큰 숟가락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밥, 콩나물, 두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두부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단백질은 풍부해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가공되지 않아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기름은 기름이므로 하루 한두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셔야 하고 반드시 조리 후 마무리로 살짝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볶으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 찜, 주스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하며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혈관에 좋은 음식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거나 편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은 확실히 피하셔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쁜 음식을 상쇄해주지는 않습니다. 식단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과 나이에 맞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것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엔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셨고 6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5에서 48로 상승하고 중성지방은 250에서 180으로 낮아졌습니다. 단,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첫 주는 15분, 둘째 주는 20분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가야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만으로도 다리 근육은 물론 심폐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층씩만 계단을 오르시고 익숙해지면 서서히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단, 무릎이 약하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실버 체조입니다.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등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하루 전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해 고지혈증 환자에게 최적의 운동입니다. 수영이 어렵다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이 체중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거나 헬스장의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고 하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강화시켜줍니다. 처음에는 평지를 중심으로 타시고 익숙해지면 경사진 길에도 도전해보세요.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최소 5분 이상 가볍게 몸을 풀어주고 시작하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쉽게 오므로 운동 전후, 그리고 중간중간 물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몸 상태를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 호흡 곤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이어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매일 실천하신다면 혈관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진료하며 만났던 고지혈증 환자들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의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75세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320, LDL 콜레스테롤은 250을 넘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는 플라크가 이미 많이 쌓여 있어 뇌졸중이 높았고 병원에서는 당장 약을 복용하셔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약보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 매일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를 완전히 끊고 등푸른 생선, 귀리, 콩을 식단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운동도 빠르게 걷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고 계단 오르기까지 병행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검사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으로 LDL은 120으로 내려갔고 플라크의 진행도 멈춘 것은 물론 일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오직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 얻어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김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지혈증뿐 아니라 당뇨까지 함께 가지고 계셨기에 관리가 더 까다로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이렇게 먹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라며 식단 조절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세끼 식단을 직접 짜드리고 간식과 외식 대처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자 조금씩 실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과 소량의 견과류, 점심에는 현미밥과 등푸른 생선,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식단과 두부찌개를 드셨습니다. 운동은 실내 자전거와 실버 체조를 병행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혈당은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에 도달했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보조 수단일 뿐 주된 치료는 바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운동, 매일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분처럼 용기 있고 꾸준한 선택을 하신다면 누구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70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았고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음식 조절과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식단과 운동 계획표를 드렸고 처음 한두 주 정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방문이 뜸해졌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포기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곱창도 못 먹고 친구들이랑 술 한도 못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설득하며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국 생활 습관은 예전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이후부터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철저한 식단과 운동을 강제로라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 할아버지는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을 걸. 지금은 정말 후회돼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며 결국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만큼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절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움과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곧 내일의 결과입니다. 고지혈증을 제대로 관리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피하거나 운동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 현재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노력을 멈추는데 고지혈증은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둘째,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유전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명상, 산책,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술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시켜 고지혈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특히 담배와 술을 동시에 지속할 경우 혈관 질환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폭식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좋아지면 약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식단을 조절하고 일주일 운동한다고 해서 수치가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시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식과 과잉 섭취로 인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혈관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음식들, 즉 등푸른 생선, 귀리, 콩, 올리브 오일, 토마토, 마늘은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하며 이들 역시 올바른 조리법과 적정량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실버 체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며 가장 효과적인 혈관 회복의 열쇠입니다. 결국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며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서 느껴온 가장 보람된 순간은 환자분들이 제 조언을 실천해 건강을 되찾고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해주실 때입니다. 특히 약이 아닌 생활 습관만으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감격스럽고 뿌듯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건강은 단 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운동, 매일의 수면, 매일의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곱창이 당기고 달걀 프라이가 먹고 싶고 견과류가 손에 잡히더라도 지금 그 몇 분의 즐거움보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0세라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꾸고 내일 아침 30분 걷는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자녀도 의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